토론하고 제일 처음에 로봇에게 운전을 맡길 수 있을까? 뒤에 나온 자율주행차의 등장, 사실 시험 문제는 거기서 많이 나오고 여기서는 알아둘 게 따로 있어. 뭐냐면, 자 선생님 봐봐, 저다 간단하게 정리해요. 읽기하고 토론하기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게. 읽기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제대로 읽으려면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배경지식이라는 게 있어. 배경지식. 우리가 미리 사전에 조사하든지 알고 있는 지식, 경험, 이런 게 모두 배경지식인데, 배경지식을 동원해서 읽으면 어떻게 읽는 거냐면 적극적으로 읽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읽기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 문제 해결로 이어지는 거지. 문제 해결. 자, 요거 조심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 우리가 잘 모르는 걸 이해한다든지, 뭐 궁금한 걸 해결한다든지, 이랬을 때 주로 사용하는 게 배경 지식이야. 이런 배경 지식을 동원해서 읽는 것은 적극적 읽기에 해당한다. 두 번째 적극적 읽기는 정보야, 정보. 뭐라고? 정보. 그러면 글을 읽을 때 정보 파악을 하고, 정보, 그 다음에 정보 파악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 잘 안 보이니까 다른 걸 써줄게. 정보를 가지고 책을 읽고, 아니면 자신의 배경 지식을 가지고 책을 읽어. 이 두 가지 모두 적극적 읽기에 해당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결과가 문제 해결로 이어진다. 그래서 지금 알아둬야 될 것은 정보, 배경 지식, 적극적 읽기. 요것만 알고 있습니다. 알았니? 자, 그러면 읽기에서 또 하나가 있냐면, 자, 또 하나가 뭐냐면, 제대로 읽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게 뭐냐면, 글의 특성이야. 글의 특성. 예를 들어, 설명문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게 정보 전달이 목적이야, 정보 전달. 그러니까, 글이 굉장히 쉬워야 돼. 글이 쉬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설명문은 정보 전달이니까 정보 전달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를 읽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정보 전달이니까 이해를 위해서, 예를 들면 배경 지식하고 그 위에서 말하는 정보, 그거하고 해당되는 건데, 정보 전달은 이해다. 그러면 이해가 목적이니까 우리가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이해를 하는 거지, 그지? 이게 이제 문제 해결했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요번에는 다른 글의 특성을 한번 볼까? 예를 들어 논설문을 읽을 때 우리가 제대로 읽으려면 어떻게 할까? 이거는 주장이야, 주장. 그리고 근거를 동원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들을 설득한다, 설득. 그러면 우리는 이런 글을 읽을 때는 비판적으로 읽는 거야, 비판적. 맞는지 틀리는지, 제대로 했는지,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설명문은 비판적으로 읽는 게 아니고, 비판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봤을 때는 해설한 부분이니까 이해하기 위해서 읽는 거고, 얘는 비판적으로 읽어서 옳은 것만, 타당한 주장, 타당한 근거,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야. 글의 특성을 잘 이해하면서 읽어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읽기에서, 지금 읽어야지 토론이 가는 거니까, 읽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읽으면서 정보를 가지고 읽는 거고, 두 번째는 배경 지식을 동원하는 거고, 세 번째는 글의 특징을 알고 읽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목적이 뭐냐? 설명문의 목적은 이해다. 그러면 이해하려고 글을 읽는 거고, 논설문의 목적은 주장 근거인데, 이게 진짜 과연 옳은 주장인지 옳은 근거인지 그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타당성 검증을 하면서 읽어야 된다. 이게 글의 특성을 이해하면서 읽기. 그래서 1번, 2번, 3번이 아주 중요하다. 1번, 2번, 3번. 요거 기억해둬. 자, 그 다음에 읽었어. 읽은 다음에 뭐 해야 될까? 당연히 토론해야지, 토론. 토론은 어떻게 할까 봅시다. 토론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해야 돼. 자,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해. 토론은 있잖아, 원래 주장하고
또 다른 주장이 맞서는 경우가 많아.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요? 자, 선생님 봐봐. 주장 1하고 주장 2는 거의 정반대일 가능성이 있거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주장 1을 내세운 사람은 주장 2를 내세운 사람이 하는 주장과 근거가 아까 했던 건데 타당한지, 타당하다는 게 타당성이라는 게 옳은지, 그 다음에 신뢰성, 믿을 만한 주장과 근거를 얘기했는지, 그 다음에 공정성,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장 1을 한 사람은 반대편에 있는 주장 2의 주장을 들으면서, 주장과 근거를 들으면서, 와, 야, 제가 하는 말 맞아? 타당성. 믿을만해? 신뢰성. 세 번째, 공정한 얘기야? 자, 주장이 있잖아. 너무 자기 위주로, 주관적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들을 자, 검증해야 돼. 이런 거 검증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아까 선생님이 벌써 얘기했는데, 이런 거 검증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거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거야. 비판적으로. 그래가지고 주장 1, 주장 2가 했던 주장을 주장 1은 타당성과 신뢰성, 공정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자, 비판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주장 2의 주장과 근거가 혹시 논리적 오류가 있는지 아니면 허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돼. 알았니? 이런 걸 찾아내야 된다고. 주장에서 이기려면 상대방 주장에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는지 허점이 있는지 이런 걸 찾아내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타당성과 신뢰성과 공정성에서 뭐가 잘못된 게 있는지 허점이 있는지 이런 걸 찾아내야 된다고. 알았어?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찾았어. 논리적 오류도 찾았고 허점도 찾았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주장 2에게 반박하는 거야. 반박. 아주 중요해. 반박. 이걸 반박이라 반대 논리를 얘기한다는 거야. 알겠어? 상대방의 주장과 근거를 분석해가지고 논리적 오류나 허점이 있다. 그러면 그거가 집중적으로 그 파고들어서 반박하는 거야. 그래야지 토론에서 이길 수 있는 거야. 알았지? 알았어? 네. 그 다음에 뭐가 잘못됐어. 타당하지 않아. 그럼 당연히 타당하지 않은 이 근거와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가지고 반박하는 거지. 이런 건 첫 번째 반박이야. 딱 듣자마자 이거 잘못됐는데 이거 믿을 수가 없는데 이거 공정하지 않은데 그럼 바로 반박하고 공정하고 타당하고 뭐 신뢰성은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이상해. 허점이 많이 있고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발견됐어. 그럴 때 재반박으로 반박으로 가는 거야. 이게 토론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듣고 분석하는 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비판적이다. 토론의 핵심 단어는 비판적으로 듣고 분석하기. 누구? 상대방의 주장과 근거를. 이게 우리가 지금 읽고 토론하고의 핵심이란 말이야. 문제 해결 알겠지 무슨 말인지? 읽을 때는 정보, 배경 지식, 글의 특성을 잘 고려해서 읽어야지 그게 적극적 읽기가 되는 거고, 주장할 때는 상대방 주장이 타당성이 있는지 신뢰성이 있는지 아니면 공정한지 공정성이 있는지 그래갖고 없으면 바로 반박. 그 다음에 있는 것 같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논리적 오류와 허점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어서 다시 반박하는 거야. 이래야지 이길 수 있어.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상대방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듣고 분석하는 거. 이게 핵심 키워드란 말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뒤에 넘어가 볼까? 그림 나오는데 이거는 패스할게. 자, 마음이한 인재의 독서 대화. 자, 독서 대화 볼까? 나는 교내 독서 토론 대회를 준비하느라고 며칠 전부터 로봇 시대 인간의 길, 아주 유명한 책이야. 읽다가 책을 읽을수록 로봇과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달할지, 앞으로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 궁금해졌어. 자, 요거는 책을 읽으면서
가졌던 의문 혹은 궁금증. 그러면 책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생각하면 있지. 이런 것들도 적극적 읽기에 해당되는 거야. 그런데 함께 토론대회에 나가려고 같은 책을 읽고 있는 민재 얼굴이 심각했어. 이게 왜 이럴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걱정이 되었다. 마음이가 뭐라냐? 민재야, 이 책 재밌지 않아? 앞으로 미래에는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발달할지 아까 궁금했던 거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려 설레요. 글쎄, 나는 독서하는 힘이 부족한가 봐. 왜 그래? 어쩐지 표정이 심각한 걸? 민재가 이랬어. 책을 읽다가 자꾸 멈칫하게 돼. 자, 이 얘기는 쭉 이어서 자연스럽게 읽지 못한다는 얘기지. 단어나 문장의 뜻을 모를 때도 있고, 이건 기본이야, 기본.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한다? 사전을 찾아봐야 되겠지.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지, 자, 이거는 메시지, 주제야, 주제. 핵심 내용이지. 글쓴이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겠고, 이거는 타당성 검증이라고 하지. 옳은지 그른지. 자, 그럼 민재는 왜 책 읽기가 자꾸 멈출까? 첫 번째, 기본적으로 단어, 문장의 뜻을 잘 몰라. 독해가 안 되는 거지. 두 번째, 주제, 메시지. 작가가 하고 싶은 말 이런 걸 잘 모르겠어. 3번, 내용은 읽었는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어. 자, 이 세 가지 때문에 자꾸 멈추게 되는 거고. 민재는 책을 읽으면서 어려웠던 점을 내게 이야기해 줬다. 이거 몇 가지? 세 가지 정도로 했어. 생각해보면 나도 민재가 겪은 문제와 마주친 적이 종종 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자, 그런 문제는 책 읽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쭉 나가지 못하고 자꾸 멈칫 걸리는 거야. 잘 안 읽혀. 잘 모르겠어. 그럴 때 민재와 함께 이야기해 봐야겠다. 자, 책을 읽는 과정에서 민재가 자꾸 멈칫하게 된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미 세 가지 선생님이 얘기해줘서 세 가지 정리했지, 그지? 단어, 문장의 뜻을 잘 모르는 경우 아주 기본적인 거고, 글쓴이가 말한 내용이 뭔지 몰라. 메시지 전달을 모르겠어. 세 번째, 그 글이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잘 모르겠어. 이건 지금 좀 심각한 거지, 그지? 요 세 가지 앞에서 말한 1, 2, 3 때문에 자꾸 멈칫 되는 거야. 자, 다음 넘어갈게. 빨리빨리 해야 돼, 오늘. 나는 지금까지 읽기 과정을 되돌아보았다. 그러고 보니 로봇과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아서 관련 뉴스를 자주 보았던 것이 이 책을 읽는 데 도움이 됐대. 자, 그럼 이런 거는 뉴스의 내용은 다 전부 다 마음이의 배경 지식이 되는 거야. 평소에 관심을 갖고 이 내용에 관련된 뉴스를 자주 봤기 때문에 그게 배경 지식이 된 거야. 그러면 글을 읽을 때 글 읽기에서 배경 지식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지. 배경 지식은 글을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 자, 마음이 걱정하지 마. 나도 그런 문제를 겪은 적이 있어. 먼저 글에 나타난 정보를 잘 보고 그걸 우리가 가진 배경 지식과 관련시키는 거야. 자, 방법. 마음이가 민재한테 방법 알려줬어. 어떻게 하라고? 자, 읽으면서 정보. 물론 여기서 단어, 뜻이나 문장 이런 거는 사전을 찾아보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배경 지식이 있으면 정보하고 매치를 시켜서 이해하는 방법. 민재, 그렇지만 나는 로봇 인공지능에 대한 배경 지식이 부족한 걸, 그랬더니 마음이가 그럴 때는 도서관에 관련되어 있는 책을 찾아보기. 1번, 인터넷에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기. 2번, 이게 배경 지식을 얻는 방법이야. 이거 두 번째 방법이라고 할게. 배경 지식을 얻는 방법. 근데 순서는 있잖아. 방법 2에서 방법 1로 가는 거야. 순서는. 이게 먼저야.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배경 지식이 없으면 방법 2. 배경 지식이 있으면 방법 1로 가는 거야. 어떤 민재 얼굴이 조금씩 밝아지는 것 같았다. 함께 책을 읽으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나도 민재의 책의 내용에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왠지 토론대회에서도 자, 읽기가 끝났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솟았어. 자, 그러면 오랜 마음이의 말을 참고하여 책 읽는 과정에 겪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자, 정보가 있다면 배경 지식과 연결시킨다. 연결시켜서 이해하는 거야. 두
두 번째는 이 정보 탐색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도서관 가세요. 가서 관련된 책을 찾아서 읽어보세요. 아니면 인터넷 검색해서 찾아보고 이해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여기 나왔던 게 뭐냐면 이건 아까 했던 거 1번, 2번에 두 개지. 세 번째는 이 내용과 관련된, 즉 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거야. 이야기. 알았어? 이게 세 번째야. 이게 전부 다 책을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이야. 알았어? 자, 그러면 자율주행차의 등장. 이거는 다 했으니까 우리 확인하면 되고, 여기서 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읽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 다음에 토론할 때, 토론 아직 안 났으니까 비판적으로 듣고 분석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야지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고, 읽기의 문제 해결이 끝나서 잘 읽으면 그 다음에는 토론하기의 문제가 생길 거야. 그 토론하기 문제를 또 해결하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토론하기로 가자. 자, 독서 토론하기.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겪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번엔 토론하기로 들어가는 거야. 토론. 우리가 잠깐만라도 토의 토론, 이거는 좀 다른 거고요. 토의는 이미 결정돼 있는 것에서 결정됐어. 예를 들면 우리 저기 봉사 동아리 활동 뭘 할까요? 그러면 토론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뭘 할지를 정하는 거야. 근데 이 토의는 다 결정됐어. 봉사를, 자, 여기 이제 요양병원으로 가기로 했어. 이미 정한 거야. 그러면 토의는 일단 결론이 났기 때문에 가서 무엇을 할지를 정하는 거야. 근데 이 토론은 그게 아니야. 예를 들면 토론은 요양병원으로 가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찬성 반대 이런 거 하는 게 토론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독서 토론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 자, 선생님 봐, 책을 읽은 거는 똑같지만 각자 느낀 것도 다르고요. 이해한 것도 달라. 두 개가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각자의 느낌이나 생각이나 아니면 인상 깊고 기억이나 아니면 옳고 그른 거, 뭐 정보, 특히 정보에서 어떤 걸 얻었다 이런 거 다 각자 다르단 말이야. 각자 느낀 대로 이게 통일되지 않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자, 제일 처음에 이거 알아두세요. 제목 중에 논제 정하고 입장 정리하기. 입장은 아까 얘기했듯이 토론은 찬성이냐 반대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반대가 있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정하는 거야. 그럼 논제는, 자, 토론의 주제라고 생각하면 돼. 뭐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의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을 토론할까? 이 논제를 정하는 거야. 그리고 입장, 내가 그거 잘됐다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볼까? 얘들아, 노보시대의 인간의 일이라는 게 우리가 읽었다 그랬잖아. 그지? 독서 토론하기 전에 이 책을 다 읽어왔지. 그러면 독서 토론의 교재는, 도서는 이거야. 읽어왔지? 만약에 여기서 안 읽어왔는데요. 그럼 얘는 토론에서 빼버려야 되는 거야. 원래는. 너는 발언권이 없어. 그냥 입 다물고 보기나 해. 이렇게 되는 거야. 읽어야지 그 다음에 가는 게 토론이기 때문에 읽기가 안 되면 안 돼. 며칠 뒤에 교내 독서 토론대회에 참가하기 전에 우리 반에서 모의 토론대회를 열면 어떨까? 자, 그러니까 연습이야, 이거 연습. 진짜 교내 독서 토론대회 가기 전에 연습하는 거야. 좋아. 자, 함께 토론해보면 우리가 어떤 점이 부족한지 미리 알 수 있으니까 그 부족한 점을 채워서 교내 독서 토론으로 가자. 그럼 우리가 우승할 수 있어. 이런 거야. 그럼 먼저 논제를 정해볼까? 자, 우리가 토론 주제를 한번 정해볼까? 책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 아니면 더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떠올린 다음에 다음 질문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자, 각자 생각한 질문을 종이에 적어서 한데 모아보는 건 어때? 그래, 그러자. 자,
여기 중요한 종이에 적어서 뭘 적으라는 거야? 궁금했던 점, 더 생각해 봐야 할 점, 이거를 질문의 형식으로 적어가지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마음이 인공지능 시대의 기계에 맞서 사람의 경쟁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 봐봐. 궁금했던 점. 자, 인공지능 시대. 앞으로 미래야. 뭐 기계, AI 뭐 이런 게 다 대체될 텐데 그때 사람은 필요 없어? 사람이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경쟁력인데 기계하고 사람하고 했을 때 사람이 아직도 필요해라고 하는 게 경쟁력이야. 자, 두 번째. 우리는 로봇에게 운전을 맡길 수 있을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율주행차 등장에 나와. 그 다음에 중호. 기술 개발로 자율주행차의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아까 나왔던 내용이지, 그지? 민재. 사람이 운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할까? 다 전부 다. 자, 선생님 봐봐. 이거 알아듣게. 사실 명제, 가치 명제. 자, 우리가 지금 토론에 임할 때의 명제, 이 명제라는 게 문장 생각을 말하는 거야. 얘는 팩트야, 사실. 그런데 가치 명제는 판단을 가지고 해야 돼. 이게 가치 명제가 바로 토론이 되겠지, 그지? 어떤 사람은, 자, 보세요. 중호 얘기해 볼까?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을까? 예, 해결할 수 있대. 어떤 사람은, 에이, 어림도 없어. 이게 바로 가치 명제란 말이야. 그게 토론의 내용이 되는 거야. 누구는 된다, 누구는 안 된다. 이게 가치 명제야. 알았지? 자, 이렇게 한마디씩 지금 질문을 했단 말이야. 자, 그럼 봐봐. 최근 사회적으로 자율주행차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과연 사람들이 자율주행차의 운전대를 맡길 수 있을지 토론해보고 싶어. 자, 서연이 얘기는, 자, 운전대를 과연 사람들이 자율주행차의 운전대를 맡길 수 있을지. 누구한테? 당연히 기계한테, AI 기계한테 토론해보고 싶어. 첫 번째 토론 주제. 민재. 다른 주제들도 흥미롭지만 우리는 로봇에게 운전을 맡길 수 있을까? 라는 주제가 보다 구체적인 주장과 근거를 내세우기 좋겠어. 자, 그러니까 봐봐. 선생님 봐봐. 무슨 얘기야? 서연이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 이거는 토론하는데 그렇게 썩 좋은 논제는 아니야. 왜냐하면 토론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약간 좀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이럴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민재가 명확하게 바뀌었어. 인간은 로봇에게, 아까 선생님 뭐랬어? 운전대, 로봇, 기계 이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얘기를 서연이는 이 얘기를 안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민재가 이렇게 바꾸는 게 훨씬 더 토론하는 논제로는 훨씬 더 정확해. 그러니까 이게 바꾸자고. 그래야 주장도 하고 근거도 내세우기 좋지. 그랬더니 중호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그래. 자, 이거는 민재가 내놓은 의견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거지. 동의. 토론할 때 다른 주제들보다 양측 대립하는 주장과 근거가, 이게 찬반 토론이잖아. 토론은 찬반이라고 했잖아. 양측은 찬성과 반대. 그러면 아까 민재가 했던 거, 우리는 로봇에게 운전을 맡길 수 있을까? 그럼 맡길 수 있겠지.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아예 기술이 발달해도 윤리적 딜레마는, 혹은 사람들이 운전하는 그 쾌감, 즐거움, 이걸 포기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나오기 때문에 반대와 찬성이 나온단 말이야. 찬반 토론, 주장과 근거가 많아질 것 같아. 그러면 활발한 토론이 되는 거야. 나도 질문이 어느 쪽 한쪽의 입장에 치우치지 않아서 좋아. 그러면 마음이 역시 민재가 내놓은 의견에 동의하고 있는 거야. 둘 다 동의하고 있어. 자, 나도 질문. 그럼 우리 모둠의 독서 토론 논제를 우리는 로봇에게 운전을 맡길 수 있을까로 정하자. 자, 논제를 결정했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거야. 로봇의 종류는 다양하고 대상이 막연하니까, 자, 요거는 뭐냐면 저 위에서 말한 로봇이라는 게
여러 종류가 있고 다양한 거잖아. 그러면 예를 들면 농사 짓는 로봇도 있고 물건 만드는 로봇도 있고 여기서는 운전하는 로봇이라고 운전할 수 있는 로봇. 이해됐니? 그래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자율주행차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라고 정하는 게 좋겠어. 그럼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핵심적인 논제는 이걸로 결정됐어. 이렇게 하면 정말로 토론자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뭐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지가 아주 명확해졌어. 왜? 아주 구체적으로 논제를 정했으니까. 자, 그러면 논제 결정 과정 한번 볼까? 제일 처음에 서연이가 했던 것이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민재가 했던 것이 이렇게 바뀌었어. 그래서 점점 논제가 구체화됨으로써 찬성과 반대, 주장과 근거가 아주 활발하게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중어, 좋아. 역시 동의하고 있고요. 그럼 토론에 찬성과 반대 입장은 어떻게 정할까? 찬반 입장. 나랑 마음이가 찬성. 나하고 마음이. 서연이하고 중호가 반대. 됐어. 왜 이렇게 정했는지 알겠지요? 사실은 이게 균형이야, 균형.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는 거야. 찬성 2명과 반대 2명으로 나누어서 공평하게 그러니까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각각의 주장과 근거를 나누어서 얘기하면 팽팽한 찬반 대립 토론이 가능하니까 둘둘 이런 수를 나눈 거야. 찬성과 반대 입장은 정반대고. 자, 그래. 알찬 토론을 위해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모두 생각해 보자. 왜냐하면 교내 토론대회에 나갔을 때 지금 얘네 마음이네 모둠이 찬성이 될지 찬성을 해야 될지 반대를 해야 될지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어. 정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찬성과 반대 양쪽을 모두 준비해서 나가가지고 그 상황에 맞게 찬성이 되면 찬성의 주장과 근거, 반대가 되면 반대의 주장과 근거를 하면 되는 거야.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선생님 봐봐.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찬성을 선택했으면 그 반대 사람이 무슨 주장을 할지 예상을 하는 거야. 그래야지 아까 얘기했던 반론도 되고 주장에서 훨씬 더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거지. 왜? 상대방을 알아야 훨씬 더 토론에 유리하니까. 이해됐니? 무슨 말이지? 그래서 얘네가 지금 찬성과 반대 입장을 모두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자, 토론 개요소 한번 볼까? 대충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 쟁점에 따른 토론 개요소 작성, 그 다음에 자료 수집 이렇게 됐지? 자, 그럼 앞으로 잠깐 갈게. 제일 처음 했던 것부터 이름을 한번 해. 첫 번째, 논제, 입장 정하기. 됐지? 이거 한 다음에 이게 다 됐으면 두 번째는 토론 개요소 작성, 자료 수집이다. 순서. 개요라는 얘기는 대충 이렇게 서머리에서 적어놓은 거야. 알았지? 자, 학교명 모두먼 여기서 마음이 민재니까 찬성 측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자율주행차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된다. 이 전면적 이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토론에 그 불씨가 막 살아날 거야.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자율주행차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전면적으로 아니 그건 반대야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자, 봅시다. 용어 정리. 자, 용어 정리 이런 건 조사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야. 알아놓고 해야 돼. 뭐 운전자의 핸들 가속 페달, 브레이크 조작하지 않아도 센서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움직임을 결정하고 스스로 목적지까지 찾아가는 사람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 자동차. 이게 바로 위에서 말한 자율주행차의 이 뜻이야, 뜻. 그러니까 이 토론에서 말하는 자율주행차란 이런 거잖아. 그래, 이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기계 조작을 하지 않고 센서를 가지고 스스로 목적지까지 찾아가는 사람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 자동차. 이해됐어? 그 자동차를 뭐라고 불렀다고? 자율주행차. 그러니까 여기 논제에서
자율주행차라는 말은 이런 뜻이란 뜻이야. 자, 쟁점. 이거 자, 별표. 자율주행차가 안전한가?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자율주행차가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익이 된다, 안 된다. 여기서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 찬성이니까 안전하다고 해야 되겠지. 여기는 이익이 되는가? 이익이 되겠지요. 이건 누구 얘기야 지금? 마음이하고 민재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쟁점에서 찬성하고 그러면 이쪽은 마음이 얘기고요. 찬성 측이니까 민재 얘기고요. 찬성은 민재와 마음이의 주장과 근거다. 자, 주장은 그러니까 약간 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이야. 자율주행차가 안전하다? 안전하다? 뭐가 안전한데?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를 한꺼번에 말하면 주장이고, 그러면 하나하나 해봐. 뭐? 그랬더니 사람의 생명을 지켜. 이거 안전한 거지. 구체적으로 됐지, 그지? 그 다음에 안전과 관련된 문제, 요거는 이제 차후의 얘기야. 그러면 봐봐. 자율주행차는 안전하다. 바로 이거야. 생명을 지켜줄 수 있다. 두 번째, 자율주행차가 안전하지 않아 라고 하면 뭐가 그랬더니 아직 미완성의 기술이고 제도적인 장치가 안 돼 있어. 그거는 차차 보완하면 되죠. 이게 찬성층 논리야. 알았어?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여기 이제 빠졌는데, 그러면 반대 측은 우리가 좀 예상을 해야 되겠지. 무슨 예상을 해? 반대 측에서는 당연히 안전하지 않다지. 자율주행차 안전하지 않아요가 주장이고요. 왜 그랬더니 돌발 상황에서 사고를 낼 수 있다. 두 번째, 테러에 악의적으로 이용되면 심각한 피해를 준다. 이게 반대측의 근거라고. 안전하지 않아요. 여기는 안전해요.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제도하고 기술 이런 거는 아직 완성이 안 됐지만 점점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차가 전면적으로 도입돼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장하고 근거 확실히 알아도, 그 다음에 또 주장 한번 해볼까? 자,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이익이 된다가 되지. 정반대니까, 그지? 또 장점이 있다. 이익이 되고 장점이 있다. 자율주행차는. 그러니까 이익이 뭔데? 이익이 뭐야? 경제적 이득.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의 이동에 편리함. 지루한 운전에서 벗어나는 장점도 있다. 이게 지금 주장과 근거에 해당되는 거다. 그럼 반대해 보세요. 그럼 반대측 주장은 뭐냐면 이익이 안 된대. 왜? 그랬더니 이거 고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그 다음에 지금 운전은 인간이 하는데 이렇게 되면 운전사들이 일자리를 잃게 돼. 이건 큰일 나는 문제인데. 운전하는 즐거움? 이건 자율주행차가 완전히 전면적으로 도입돼도 인간이 있잖아. 운전에서 손을 뗄 수 없는 이유다. 운전 자체가 취미고 오락이고 기쁨이야. 그러면 아무리 자율주행차가 전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운전을 취미로 아니면 스포츠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완전히 인간이 운전에서 손을 뗄 수는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전면적인 것은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저기 나와 있는 가나다라 이거 좀 잘 확인하고요. 이왕이면 시험 볼 사람들은 가부터 나, 그 다음에 여기 나온 자가 나왔네. 자, 이런 거 근거 알아두세요. 라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라다, 근거를 좀 알아도 알았니? 얘는 자율주행차가 안전하다. 얘는 자율주행차가 이익과 장점이 있다. 이런 거. 근거. 주장이 뭐냐? 주장 밑에 들어가는 근거. 이거 좀 확인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책에서 읽은 자료. 그러면 이거는 뭐야? 우리 정보라고 해야 되겠지. 정보. 책에서 읽은 자료. 자,
사람이 운전하는 차가 더 위험하다. 그러면 사람이 운전하는 차가 더 위험하니까 사람들이 운전하면 안 되겠죠. 반대 근거가 되겠지, 그지? 교통사고의 90%는 운전자의 실수래. 그럼 자율주행차가 등장하면 사고가 줄어들겠지요. 맞지, 그지? 10% 수준으로. 그러면 이거는 찬성이지요. 이것도 찬성이지요. 됐지? 사람이 운전하지 않으면 바뀌는 거. 장애인 이런 거. 찬성이, 다 찬성이야, 이거. 그 다음에 90% 자동차 주행하지 않고 차고해. 이거는 반찬성이야, 이것도. 경제적 이득을 얘기하는 거니까. 운전대를 넘길 수 있을까? 성취감. 이거는 반대 얘기가 되겠지. 이것만 반대네, 그지? 이해됐어? 자동차 운전하면서 성취감 때문에 도저히 인간은 운전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차가 아니고 사람이 운전해야 된다니까 자율주행차 이용에 대해서, 전면적 이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바로 마가 되는 거야. 나머지는 다 찬성하는 논리를 쓸 수 있겠지, 그지? 사망자가 이렇게 많아, 심각해. 빨리 사람이 운전하니까 그런 거야. 그 다음에 도로나 기계 장치 결함으로 또 사고가 일어나는 게 10% 수준이래. 교통사고의 90%는 운전자 실수래. 그러면 운전자가 AI 자율주행차로 바뀌면 교통사고율이 줄어드니까 찬성. 그 다음에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자율주행차가 되면 교통약자들 있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90%에 이르는 승용차 유지비가 20%로 줄어들어. 경제적 이익도 있어. 다 찬성이잖아.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알았지? 자, 얘는 전부 찬성 논리로, 찬성의 근거로 쓸 수 있는 것들이라고 보면 돼. 얘만 반대다, 반대. 누구? 얘만 반대야, 얘만. 자, 그 다음에 할까? 다른 매체에서 자를 찾았어. 자, 얘는 지금 어떻게 근거를 찾아볼까요? 그러면 첫 번째, 자율주행차의 사고. 자율주행 모드로 했다가 사고가 났어. 그렇지. 주민을 치었네. 그지? 그럼 반대. 됐지? 자율주행차 일자리 문제. 자율주행차가 되면서 운전하는 사람들, 택시 운전사, 버스 운전사 일자리 잃었어. 반대. 드론 폭탄 테러. 자, 드론이 우선 자율주행 자동차하고 똑같은 거야. 알았니? 암살을 시도. 반대. 자율주행차의 운전면허 시험. 자, 그럼 결국 운전면허 시스템을 도입해야 돼. 법체계를 만들 것입니다. 도로에서 달리기 전에 신뢰성과 안전성을 갖추기 위한 필요사항으로 자율주행차를 위한 운전면허 시스템을 도입할 것입니다. 자, 이거는 운전면허 시스템을 도입한대. 그러면 사전적인 거지. 자율주행을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야? 운전면허 시험이란 뜻이야. 자율주행차 도입 조건. 이제 보통 전제 조건이라고 하지. 먼저 이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를 시행하겠다. 그런 뜻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는 반박 근거로도 쓸 수 있는 건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요것도 자율주행차도 반박, 일자리 문제도 반박. 알았지? 얘는 반박이 아니야. 자는 반박이 아니야. 먼저 해야 되는 조건이라고. 반박이라고 하긴 좀 그래. 자, 그러면 토론하기. 이제 나왔다. 뭔데? 우리 읽고 토론하고, 토론하기. 자, 마음인의 모두면 4명, 찬성 반대 2명, 도담인의 모두면 4명, 그러면 4대4네, 그지? 이렇게 4대4. 그 다음에 사회자하고 배심원, 누가 잘했나 하는 역할, 혹은 얘네들의 주장이나 근거에 대해서 합당한지 공정하게 평가를 내릴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자, 입론 알아두세요. 선생님 봐봐. 입론 찬성과 반대. 찬성 측 이렇게 정했어. 사회자는 도담이고 배심원은 이렇게 3명이다. 자, 그럼 반대 반론, 재반론. 자, 선생님 봐봐. 이거 외워둬야 돼. 입론 시작.
반론, 입론에 대한 반론, 반론에 대한 재반론, 마지막에 최종 결론. 그런데 순서를 볼게. 한번 해볼까? 찬성, 반대. 이번에는 찬성, 반대, 반대, 찬성, 반대, 찬성, 오, 잠깐만. 최종 결론, 반대, 찬성. 자, 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 잘 들어봐. 최종 결론은 입론하고 반대지, 그지? 찬성하고 반대가 바뀌었지, 그지? 얘하고 얘. 그지? 어? 네. 근데 반론은 찬성, 입론에서 찬성, 반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반대 찬성, 반대 찬성 이게 가능한 거야. 자, 그럼 봐봐. 순서 이런 거 잘 알아도 뭐라고? 입론, 반론, 재반론, 최종 결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끝난다. 지금부터 함께 읽은 책 로봇이 대 인간의 길에 대해서 자율주행차를 전면적으로,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된다는 논제로 독서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부터 논제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입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온 건 찬성이라고. 찬성. 뭘 찬성하는 걸까요? 이거지. 자율주행차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된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아까 얘기했던 거 볼까? 먼저 이거 하기 전에 자율주행차라고 얘기한 부분이 여기서 정의한 자율주행차는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그런 자동차, 스스로 목적지 가는 자동차, 기계 변속이나 기계 조작하지 않고 스스로 센서에 의해서 목적지를 찾아가는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라고 여기서 지금 토론하는 내용 중에 자율주행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먼저 밝히고 찬성이라 했으니까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된다라고 제일 처음에 찬성 측이 얘기한 거야. 첫째, 둘째, 이미 다 나왔어. 자, 그리고 셋째. 자, 그럼 찬성 측의 근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간단하게 얘기하면 첫 번째, 사람이 운전해서 교통사고가 너무 많이 난다. 운전사가 아니라 자율주행차로 바꿔야 된다. 두 번째, 자율주행차는 이익과 장점이 많습니다. 아까 나왔던 거야. 우리 저기 개요표 했었지? 거기 나온 거 그대로야. 소유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유지비 주차비도 안 들어갑니다. 경제적입니다. 세 번째,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어. 지루함에서 벗어날 수 있어. 막히는 길에서 운전대를 자율주행차가 하면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하거나 책을 읽을 수 있어. 그게 운전대를 잡고 계속 길 막히는 데서 기다리는 것보다 지루하지 않는 다른 걸 할 수 있다. 그리고 노인과 장애자는 이동이 편리합니다. 요거까지 얘기하면 네 가지 근거를 든 거야. 알았지? 반론을 가야 되겠네, 두 번째. 자, 그럼 그래서는 찬성측 입론을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사회자 한번 볼까? 사회자는 자, 토론을 시작하는 거지. 됐지? 토론을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토론 규칙을 알려줄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순서도 정할 수 있어. 그런데 이거는 공정하게 정해줘야 되겠지. 공정하게. 그 다음에 시간을 넘겨서 발언하면 제지할 수도 있어. 알았니? 그 다음에 발표자의 의견, 주장 이런 거에 대해서 요약해가지고 전달할 수도 있어. 알았니? 네. 지금 사회자 역할하는 거야. 사회자는 마지막에 토론의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물론 토론자가 하는 거야. 아니? 토론자들이 내린 결론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반대측 입론해 봅시다. 그럼 반대측은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의 주장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렇게 됐지. 첫째, 둘째. 자, 둘째까지 나왔어.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데. 아이고, 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좀 더 해야지. 왜냐면 앞에서 네 가지 정도 했으니까 여기도 네 가지 정도 해야 되는데. 자, 볼까?
안전하지 않아서 반대한다. 돌발 상황 대처를 하지 못해서 반대한다. 둘째, 사람에게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높아지면서 결국은 자동차 값이 올라간다. 두 번째,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데 또 돈하고 시간을 또 투자해야 돼. 이것도 문제죠. 마지막, 사람이 운전하는 즐거움을 빼앗게 되고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비용이 많이 듭니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를 한 건데 이걸 세부적으로 나누면 이런 거지.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없고요. 두 번째, 자동차 가격이 올라갈 거고 법과 제도 하는데도 또 고치는데 돈이 되고요. 돈이 많이 들고 즐거움, 운전하는 즐거움을 뺏을 거고 일자리도 없어질 거야. 뭐 이렇게 하면 세부적으로 하면 5개 정도의 근거가 나온 거야. 자, 이래서 각각 찬성 측 입론과 반대 측 입론이 나왔고요. 반론이 나와야 되겠지. 반대 측의 반론. 자, 그럼 누구를 반대할까? 찬성 측의 주장을 반론하는 거야. 찬성 측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안전하다고 주장했는데, 이거 테러에 이용하면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어. 안전하지 않은데요? 실제로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들었어. 대통령 암살. 또 자율주행차를 도입하면 운전사를 고용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이익일까요? 장점일까요? 왜? 인공지능에 적응하는 만큼 운전을 잘해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자리를 운전사가 돈을 벌기 어려워지고 역설적으로 자율주행차를 사용하기가 가격이 올라왔으니까 힘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인정. 뭐라고?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동, 교통약자들이 편리해진다. 자, 편리해진다. 요거는 인정. 맞았다고 일부 인정하는 거야. 찬성 측 주장에. 그런데 사람이 운전하는 즐거움을 빼앗는다는 건 더 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찬성 측의 주장을 반대 측이 반론한 거지. 자, 이번에는 반대 측의 주장을 찬성 측이 반론하는 거야. 자, 반대 측이 자율주행차가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했는데 이거 점점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전에도 그랬으니까. 안 하니? 그 다음에 돌발 상황 그 기술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자율주행차 같은 운전면허 제도를 만들어 안전성을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아까 나왔었지. 이거 확인해 모를게. 이 근거는 자, 선생님이 아까 이거는 찬성 측 근거로 쓸 수 있네. 알았어? 네. 기술 문제, 안전 문제, 뭐 이런 거. 예를 들어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율주행차 도입에 운전면허 같은 면허를 주면 된다. 아무나 못하게. 안 하니? 그럼 이건 찬성 측 근거로 쓸 수 있지. 그래서 여기 찬성에 해당되는 건 요거다. 자, 그래서 지금 찬성 측은 반대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론하고 있는 건데 반론 중에서 이런 반론이 나왔죠. 뭐 그랬더니 운전면허 같은 제도. 그다음에 이건 안전성의 확보야. 아울러 운전사의 일자리는 사라지지만 이것도 일부 인정. 반대 측의 얘기 중에서 요거는 인정하고 있는 거야. 일자리 사라진다는 거. 근데 운전하는 일자리는 사라지지만 자율주행 관련 산업에 일자리는 더 많이 늘어날 거야. 줄어드는 것보다 늘어나는 게 더 많아. 그럼 결론적으로 이익이지. 알았어?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엘리베이터가 구체적인 사례에 해당된다. 처음에는 엘리베이터에 운전사가 있었지만 지금은 기술이 발전하고 그러니까 운전사가 필요 없지요. 그리고 효율적으로 짐과 사람을 나를 수 있으니까 우리한테는 도움이 되죠. 자율주행차도 앞으로 엘리베이터처럼 그렇게 될 거다. 자, 그 다음에 가볼까? 반대측 재반론. 다시 나온 거지. 여기 중간에 사회자가 얘기하는 거 하니 재반론해 주십시오. 이거 봐봐. 발언 순서를 정해주잖아. 그지? 재반론. 자, 중어부터. 찬성 측. 자율주행차가 다양한 돌발 상황에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뜻이 뭐야? 아니라는 뜻이잖아, 지금.
자율주행차 또한 사람처럼 한계가 있습니다. 반대. 자, 반대 측이 재발하는 거야. 찬성 측의 주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론하는 거지. 반대야, 이건 반대. 그래서 자율주행차가 돌발 상황에서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다. 기술적으로 그 보완이 가능하다. 찬성 측에서 그렇게 주장했는데 그거 가능합니까? 사람처럼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완벽한 대처? 그런 거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라고 얘기했어. 그랬더니 서연이가 자율주행차는 사람이 운전할 때보다 더 안전합니다. 안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책에서 봤듯이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일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라고 했잖아. 이거는 찬성이죠. 됐지? 그 다음에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차는 사람이 운전할 때보다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운전할 때보다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찬성. 자율주행차의 기술 개발 그러면 점점 완벽해질 겁니다. 됐죠? 주로 반대해야 됐죠. 그러나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발전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보면 인공지능이 위험성도 존재하고 있고요. 언제든지 흉기처럼 될 수가 있고요. 한편으로 찬성 측의 발언처럼 다른 분의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했는데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일자리, 기존의 일자리 잃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먼저거든. 일자리를 잃어버린 상실하게 되는 거, 잃게 되는 게 먼저 문제라고. 나중에 더 많은 일자리 생기는 거 그거는 다음 문제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일단 일자리를 잃어버려. 그럼 그 사람은 실직자가 되잖아. 그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얘기야. 나중에 일자리가 많이 생겨서 그거는 나중에 해결하는 거지 당장은 아니니까. 자, 찬성측 재반론해 주세요. 자, 보세요. 찬성측 재반론. 반대측은 노약자하고 장애인의 이동이 편리한 사람이 운전하는 즐거움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자, 그럼 마음이가 얘기했을 때는 자, 운전하는 즐거움과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동하는 것과 즐거움과 어느 쪽이 더 중요합니까? 이거는 취미하죠, 취미. 사회적 약자, 교통약자가 편하게 다니는 거. 그 다음에 운전자가 운전하는 거. 어느 게 더 중요해? 당연히 이게 더 중요하지. 이건 즐거움은 하면 좋은데 안 해도 상관없지만 얘는 해주면 편리하게 이동하니까. 자, 그래서 중국어 뭐라 하더라? 모두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봐. 이게 바로 의견차란 말이야. 그래서 찬성과 반대가 나뉘는 거야. 민재. 그렇다면 앞에 반론에서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동 편의보다 운전하는 즐거움을 강조한 발언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 겁니까? 얘가 그랬거든. 편리함 때문에 운전의 즐거움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지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중호 얘기는 운전의 즐거움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했거든. 그때 그걸 놓치지 않고 허점을 찾아낸 것 같죠. 응? 허점을 찾아서 이야기했어. 만약에 얘가 있잖아. 아닙니다. 두 개가 똑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앞에 얘기하고 지금 얘기가 달라졌지. 그러면 그거는 스스로 오류를 범하는 거야. 그러면 오류를 범한 사람의 주장은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응? 자, 그랬더니 네, 인정합니다. 이거 인정하잖아. 소수자나 약자의 처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앞에서 얘기했던 중호의 말을 인정한다. 그랬더니 마음이가 고맙습니다. 이건 토론 예의야. 알았니? 기술과 사회가 발전해 오면서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로봇이 대신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 까닭은 기계가 사람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일을 해내기 때문입니다. 요거를 한 단어로 하면 효율적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용은 적은데 일은 많이 효율적. 알았니? 기계가 사람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야. 그러니까 기계로 대체되는 거지. 자율주행차의 보안을 강화하고 자율주행차의 교통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안전성을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거 차츰차츰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찬성합니다. 따라서 자율주행차를 도입하면 적은 비용으로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도울 수 있으며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장점과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찬성할 수밖에 없지요. 자, 반대측 최종 결론 말씀해 주세요. 지금 선생님이 이걸 안 해줬나? 재발론이었는데. 자, 최종 반대부터 하자. 반대부터 아까 반대 그리고 찬성이었으니까 처음에는 찬성, 입론에서는 반대였지만 자, 결론. 반대측 결론. 찬성 측의 바람처럼 이렇게 하면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실수하면 문제가 생기고요. 나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해킹해서 테러 등의 범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운전한 직원까지 빼앗을 수 있습니다. 운전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충분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해서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은 자율주행차 전면적 도입은 반대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끝난 거예요. 얘네의 마지막 결론이 이거야. 얻는 것보다 이익도 있지만 자율주행차 해갖고 손해보는 게 더 크다. 이런 걸 뭐라 하냐면 이익과 아니야 비용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익보다 비용이 더 커. 그러니까 이거는 손해보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서 그러면 찬성 측 마무리 최종 결론 부탁합니다. 자율주행차가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새로운 기술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끝났지 뭐. 자율주행차를 도입하면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일 수 있고 지루한 운전에서 벗어날 수 있고 노약자 장애인 편리한 이동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경제적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사람은 인류의 번영을 위해 기계를 만들고 도구를 발명하고 막 이렇게 사용해 왔어.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산업혁명이 발생한 것처럼 자율주행차의 바탕이 돼서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런 결과, 자율주행차가 가져다는 커다란 결과가 있을 거예요.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 이런 것들은 모두 반대자가 주장하는 거야. 실험 문제.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일을 망설일 수 없습니다. 전면적 도입이 필요합니다. 완벽하게 전체적으로. 자율주행차 전면적 도입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라고 해서 장점을 부각하고 있고요. 앞에서 말한 최종 변론 반대측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부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토론이 진행됐어. 입론부터 재반론, 결론까지. 자, 지금까지 사회자 로봇 대 인간의 이 일이라는 걸 읽고 자율주행차에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논제로 독서 토론을 했습니다. 마무리 진행하고 있는 거야. 토론 열심히 준비하신,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4명의 토론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토론평가표를 작성해 주시고 배심원 대표가 토론평가를 해 주시겠습니까? 자, 이게 독서토론대회라서 평가까지 가야 되는구나. 평가하기, 마지막에 평가하기. 이건 배심원 평가야. 알았니? 배심원이 마지막에 평가하는 건데 문제는 토론자들이 먼저 작성하고 그 다음에 배심원이 평가하는 거야. 자, 입론, 반론, 재반론, 최종 결론. 자, 요거는 토론 순서대로 한 거지. 그 다음에 요거는 배심원들이 바라본 거지. 토론하는 태도, 토론의 전체 과정. 지금 보니까 평가 나왔어. 타당한 근거, 둘 다 주장에 관련된 타당한 근거를 잘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론도 역시 상대방의 근거에 대한 반박을 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편에게 적절한 질문을 하여, 아까 했었지 질문. 자, 이거는 찬성 측이 아주 적절한 질문을 했고, 반대 측은 사실은 허점을 보인 거야. 알았니? 알았어? 자, 그럼 태도는 둘 다 적극적으로 임했고,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에서 본다면 주장의 효과를 입증하였는가라는 부분에서는 찬성 측은 거의 완전하게, 반대 측은 다소 미흡하게 입증했단 말이지.
그래서 종합평가 여기 나왔어. 찬성식은 주장과 근거를 가지고 재반론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적절한 질문을 던지며 효과적으로 논박하였고, 그래갖고 이 반대하는 애들이 인정한다 그랬잖아. 반대측도 상대방에 비판적으로 주장을 했지만 재반론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그 못한 점, 이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겠죠? 알았지? 이게 가운데 점수를 받은 이유가 요것 때문이야. 알았지? 자, 토론을 지켜본 소감. 토론 준비 많이 잘했고요. 각각의 장단점을 알 수 있었고,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뭘 통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쪽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거야. 여기서는 찬성적이고, 오히려 요 아쉬운 점을 했던 반대측은 스스로 오류 혹은 오류는 없지만 허점을 보인 거죠. 오류는 없고 허점을 보였다. 됐죠? 여기 지금 정리하는 거 쭉 나왔어.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읽고 토론하고의 읽은 거의 문제점 해결과 토론 방식, 토론 과정 뭐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잘 확인하도록 해놨지.